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친노 친문이 20년 동안 민주당의 줄이었잖아. 20년 동안. 유튜브 지형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지형만 놓고 봐도. 뭐 대부분 이제 대형 유튜버들은 그야말로 김어준 하청 유튜버 수준으로 김어준 밑에 빌붙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스피커가 완전히 친문으로 일색화돼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뭐 친명 스피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이제 절대적인 열세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한 번에 못 이겨요, 절대. 근데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방송을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김어준이나 문재인을 어떻게 깝니까? 문재인, 김어준 까면은 거의 뭐 매장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약간의 좌절감, 이런 걸 좀 맛보셨을 것 같은데, 최고위원 보궐선거잖아요. 지금 이제 작은 선거를 이번에 하게 된 건데, 털레반 강점기, 정청래 강점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다 보니까 이번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우리 친명 지지자분들이 너무 이제 몰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쨌건 좀 정청래를 견제할 수 있는, 정청래가 너무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 이제 5개월여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정청래 때문에 이제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최고위원회에서 친명들이 좀 다수가 돼서 정청래의 좀 난동을 좀 제압을 해줬으면,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작은 선거였지만 데미지는 뭐 큰 선거 못지않은 뭐 그런 좀 데미지가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 지금 입당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서 민주당에 입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님 믿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다 보니 이 당내 정치에 대한 어떤 경험은 많이 부족하시죠.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 신입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주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님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내가 면방사또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10년 이상 10년 넘게 민주당의 비주류였고,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들 숫자가 하물며 경기도에서도, 그게 이제 지난 총선 때인가요? 그 경기도에서도 20명이 채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본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경기도에서조차 친명 국회의원이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2번이나 연거푸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의 친명의 두께가 그렇게 두텁지 않아요.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극명하게 느낀 게 지난 이제 당대표 선거였던 거죠.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이 큰 표차로 패배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민주당 그 당원의 다수는 친문 성향의 그 당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이거를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친노 친문이 20년 동안 민주당의 줄이었잖아. 20년 동안. 그리고 아까 뭐 서두에 제가 유튜브 지형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지형만 놓고 봐도 김어준, 뭐 최욱이야, 뭐 친문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냥 방송인의 위치지만은 이재명 친명 유튜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동영인데, 이동영 방송을 요즘에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많잖아. 결국 이동영도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대형 유튜버들은 그야말로 김어준 하청 유튜버 수준으로 김어준 밑에 빌붙어가지고 돈벌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스피커가 완전히 친문으로 일색화돼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뭐 친명 스피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나 됩니까? 닦아놓고. 이게 현실인가, 이게 현실. 김어준은 20만 30만 나오고, 김어준 밑에 이제 빌붙어 있는 애들 몇만씩은 다 나오잖아. 얘네들이 결국은 다 뭐 친청은 없다, 뭐 정청래도 친명이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잘 모르는 당원들 매일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근데 친명 채널이라고 하는 데는 손가락에 다 꼽을 정도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소영세 상공인들이잖아. 소영세 채널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를 장악했기 때문에 당원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왜 당원들이 저렇게 뭐 생각이 없냐, 무식한 거냐, 무지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당원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은데, 아니 당원들이 민주당 돌아가는 소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대부분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김어준 혹은 김어준 유사 채널, 그죠? 김어준하고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유사 채널들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뭐 제대로 보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정치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은. 이런 이제 절대적인
열세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한 번에 못 이겨요 절대. 근데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한 3, 4년 됐는데, 방송을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김어준이나 문재인을 어떻게 깝니까? 김어준 까면은 진짜, 문재인 김어준 까면은 거의 뭐 매장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뭐 대형 스피커들도 눈치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혹은 김어준에 대해서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뭐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절대적 스피커 열세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들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이길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투표율은 40.57%니까 뭐 낮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보궐선거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뭐 40%면은 준수한 투표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50%, 50%씩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태 후보가 20.59%를 득표를 했어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합치면 친명 쪽이 강득구 후보하고 이건태 후보를 합치면 50%가 넘어가죠. 51.43%예요. 오히려 친명이 친청보다 많았다. 결과적으로 전략투표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강득구 후보가 친문 당원들한테도 호감이 있어서 표를 더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25, 25로 딱 나눠졌으면은 우리가 이긴 거죠. 두 명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오히려 친청 쪽은 전략투표가 된 거예요. 이거 묘하게 전략투표가 되긴 됐는데, 어쨌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친척 쪽은 전략투표가 돼가지고 딱 반반씩 나눠져 버린 거야. 이제 답답합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친명에.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표 분산을 잘못했다, 이런 거고요. 중앙위원들이 표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10% 정도가 더 높죠, 강득구 후보가.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근데 이게 1인 2표여가지고 사실 나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중앙위원 중에 강득구 찍고 다 이건태를 찍었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강득구 찍고 문정복 찍고. 무슨 얘기냐, 이 여성 중앙위원들이 그렇게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은 것 같아요. 강득구 찍고 문정복 찍은 여성 중앙위원들이 좀 많았던 거 아닌가. 이건태 후보 쪽으로 좀 힘이 덜 간 거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중앙위원들도 1인 2표니까 뭐 이건태를 두 번을 찍을 수는 없잖아. 이건태를 2번 찍을 수는 없으니 강득구 찍고 문정복 찍은 중앙위원들이 많았다라는 거. 이게 좀 아쉬운 결과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당원투표 결과예요. 당원투표 결과를 보시면은, 자, 이건태 후보하고 강득구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은 당원투표에서 지난 당대표 선거 때보다 어느 정도를 만회했는지, 이걸 보면은 당심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 후보들의 득표율이 45.99%예요. 그 다음에 친청 후보들 문정복, 이성윤이 얻은 득표가 54.02%예요. 그러면 10%가 채 안 되죠, 그죠? 54% 대 46%.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54% 대 46%. 8% 차이가 났어요. 8%. 어느 정도 차이를 좁힌 건지 여러분 숫자로 한번 보시죠. 정청래 당선 득표율 62%, 박찬대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 근데 이게 54%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지난 8월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에게 투표했던 사람이 66.48%였는데, 이번에 친청 후보들에게 투표한 사람이 54%였으니까요. 무려 8%가 지금 줄어든 거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후보가 33.5%를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46%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폭 늘어난 거죠, 지금. 한 5개월 동안 정청래를 지지했던 당원들 중에 8%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격차가 없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중앙위원 표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래서 5개월 사이에 저는 당심이 지금 많이 변했다라고 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쨌건 뭐 이건태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스피커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친청 쪽과 경쟁을 하는 이런 이제 보궐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5개월 사이에 8%의 당원들이 이번에 이제 친명 후보들에게 투표를 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다음 원내대표 선거, 이번에는 뭐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중립 성향의 원내대표가 됐지만은, 다음 원내대표 선거 때는 친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당대표 선거, 다음 당대표 선거는 지금도 팽팽한 거예요.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가 나오면은 저는 6대4까지 이제 차이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당원대회 때는 친명 쪽이 승리할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결과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 지금. 다음 당원대회 때는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저는 보궐선거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뭐 친청 쪽이 승리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뭐 정청래가 지금 막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본인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걸 정청래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연임에 만약에 도전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폭주하는 양상으로 당을 이끌다가는 결국은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5개월 동안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는 친명 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처럼 막 달리는 상황은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